지역의 이슈를 토크로 풀어가는 시간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자, 민선 8기 2주년을 맞아서 전북 지역 지자체장들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전북권 4대 도시로 웅비하는 김제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시정을 운영하고 계시는 분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정성주 김제시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슈토크 함께 해주셔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인사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장 정성주입니다. 이렇게 LG 헬로비전을 통해 인사드리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제시장으로서의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김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시민 곁에서 늘 함께하며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2년도 지금껏 그래왔듯이 주요 시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과감한 도전으로 새로운 김제의 성공 시대를 이끌어가는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이 민선 8기 무더운 여름과 함께 이제 2주년을 지나오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동안의 2주년 주요 성과도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좀 아쉬웠던 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간의 소회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민선 8기 2년간의 주요 성과로는 많은 것들이 생각나기는 하지만은 어려운 국가재정 기조 속에서도 2년 연속 국가예산 1조 원을 돌파했다는 점과 인구 관련 문제에서 2024년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이 0.72명임에도 우리 김제시의 합계 출산율이 1.37명으로 도내 1위, 전국 4위를 달성했다는 부분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또 국비 확보를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중앙부처와 국회를 방문하여 유치에 성공한 국립해양생명과학관을 비롯해서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청년 농촌 보금자리 사업, 또 농업 스타트업 단지 등 일명 3패키지 사업과 올해 5월 10일 412억 원 규모의 지역 활력타운 공모사업인 김제 힐스타운 시암 조성 사업이 성정되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특히나 구호룡 지금은 HR-ENI의 1조 5천억 원의 미국 진출 수출 계약을 미국으로 같이 가서 계약을 한 것이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특히 우리시 최초로 대기업인 주식회사 두산을 유치해서 9월 12일 준공식을 갖게 돼 있습니다. 또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지평선 제2 일반 산업단지의 기후발전 특구 지정 또한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아쉬운 점이라면 우리 시민들의 다양한 바람을 또 재정상, 법률상 문제로 모두 해결하지 못한 아쉬움에 자책도 하고 또 소통이 답이라는 생각으로 현장 중심의 행정을 추진하려고 노력했지만은 몸은 하나고 또 시간에 쫓기다 보니 더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하고 더 많은 현장을 돌아보지 못한 것이 제일 큰 아쉬움입니다. 네, 이런 아쉬움들은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이해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반가운 소식들이 참 많았는데요. 이 소식들 조금 후에 찬찬히 짚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양한 시책들 중에서도 천사무료급식소 개관 소식을 먼저 좀 말씀 나눠보고 싶습니다. 어르신들께 따뜻한 한 끼를 제공하는 곳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천사무료급식소를 유치하게 된 이유 그리고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반응은 어떤지 궁금합니다. 무엇보다도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희생하고 노력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결식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가슴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우리 시에서 연간 꼭 1억 원 이상의 물품을 후원해 주시던 한국 나눔연맹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좀 드려서 천사 무료급식소 김제 유치하면 좋겠지 않냐고 굉장히 많은 설득 또 대구 본사에 찾아가서 많은 노력을 기울인 끝에 전북 특별자치도 최초이자 전국에서는 10번째로 지경 이렇게 급식소인 천사무료급식소를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천사무료급식소는 매주 3일 월, 수, 금 이렇게 운영하고 1000여 명의 그 어르신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
급식소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정성을 담은 반찬 그리고 우유도 직접 배달해 드리고 있고, 이런 것을 봤을 때 연 10억 원 정도의 재정 유입 효과가 있습니다. 네. 예, 또 거기에 우리 지역의 고용 창출 11명 정도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나눔연맹 관계자에게도 정말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몇 달 전 이 천년고찰로 알려진 우리 김제 망해사가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되어서 많은 분들의 눈길을 끌었죠. 사실 이 지정 얼마 전에 좀 화재 소식이 있어서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그 어려움을 딛고 이제 국가자연유산 명승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 망해사의 가치를 더욱더 보존하고 알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예, 김제시 최초이고, 그리고 또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의 첫 사례인데요. 예, 아시다시피 망해사는 바다를 바라보는 그런 절이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서해 낙조의 절정을 볼 수 있는 정말 명소입니다. 앞으로 국가유산청을 비롯한 관계기관 또 전문가, 우리 김제 시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망해사 일원 종합정비, 종합계획 용역 수립을 추진할 계획이 있고, 국비 확보를 통해서 체계적인 정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김제 진봉산 망해사, 또 군산 선유도 망주보, 부안의 채석강 적벽강과 연계해서 새만금 명승 루트로 개발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새만금 권역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새롭게 거듭날 모습도 좀 기대가 되는데 아무래도 뭐 멸종위기 철새라든지 수질정화 식물들이 다수 서식하고 있는 구간이라서 더 의미가 남다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지역의 경제 분야를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지평선 제2 일반 산단 그리고 제2 특장차 산단 조성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상황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준공 계획 어떻게 잡고 계신가요? 김제 90만 평의 지평선 제1산업단지가 100% 분양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평선 제2산업단지는 작년도 2023년도 개발 계획 및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또 작년에 행정 절차 등을 신속하게 이행을 하고 금년에는 또 350억 원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현재 사전 보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산단 조성을 앞당기기 위해서 지금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네. 올해 단지 계획 승인이 완료될 예정으로 내년에 착공해서 2028년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또 백구 제2 특장차 단지는 작년 2023년도에 토지보상과 또 문화재 정밀 발굴 조사가 완료하였고, 금년 6월에 본격적으로 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공사 중에 있으며 2026년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특장 산업의 기능 강화를 위해서 검사 지원센터와 조합 지원센터를 유치할 계획으로 단지가 조성된 후 특장차 산업을 선도할 국내 유일의 특장차 전문 단지가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생산부터 인증까지 이렇게 원스톱으로 쭉 특장차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산단도 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 확보 문제들도 좀 풀어가야 돼 우리 김제시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 지자체가 사실은 좀 얽혀있는 문제라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제시에서는 어떻게 대응해갈 계획이신가요? 이 새만금 매립지 관할권에 대해서는 할 얘기가 너무 많습니다. 이 네. 한정된 시간 때문에 그렇지만 제 2호 방주 제 9.9km는 2015년 10월 26일 행안부 중앙분쟁 조정위원회 결정 이후에 그 두 번의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 군산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올 초에 네. 이제 기각 결정으로 이 9년간이나 이렇게 걸려서 김제시 관할로 2호 방주제가 결정이 됐습니다. 현재
그 동서도로 만경 709가 준공된 지가 4년이 지났음에도 군산에서 제기한 관할권 분쟁으로 인해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이용객이나 시민들이 입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2002년도 12월에 안건 상정 이후 지금 7번째 심의가 있고, 또 내일 모레 행안부 중앙분쟁 조정위에서 심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네. 새만금 고속도로는 그 2020년 그러니까 11월에 지금 개통해진 지 4년째 된 도로입니다. 네. 만경 709가 20.4km인데 그 지번이 시작된 지번과 끝나는 지점이 김제시 진봉면 신포리 1666-14번지가 시점이고, 또 끝나는 점이 진봉면 신포리 2420번지입니다. 이렇게 시작점과 끝나는 점이 다 지번이 나와 있는데도 지금 관할권 결정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도로만 연결하면 되는데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지번이 있는데도 누가 보더라도 김제시 관할이 분명한데 지금 이렇게 미루고 있습니다. 충분히 조속한 관할 결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또 여기에 관할권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새만금 신항이 대한민국 15번째 무역항 지정에 있어서도 군산시에서는 신규 지정이 아닌 군산항의 부속항으로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해수부에 주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국가무역항이 한 개인 것보다 두 개가 더 좋고 두 개인 것보다 세 개가 더 좋은데 그런 생각을 하는지 좀 이해가 안 가고, 앞으로도 김제시는 새만금 중심도시 김제의 도약을 위해서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또 시민과의 연대를 통해서 지혜와 역량을 모아 결집해 나가겠습니다. 네, 좀 강력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우리 관련 지자체가 모두 우리 지역을 위해서 현명하게 이 문제 좀 풀어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우리 지역민분들께서 가장 관심 있게 지켜보는 경제 정책, 바로 좋은 일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정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시장님,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가요? 저는 천편일률적인 고용 지원 정책보다는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시의 강점으로 꼽히는 특장 산업이라든가, 네. 또 스마트 농업을 기반으로 한 산업 중심의 고용시장 확대, 또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그리고 지역의 상권의 주축인 우리 청년과 또 소상공인들의 자리 및 정착을 위한 맞춤형 지원책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요. 또 이와 더불어서 현재 조성 중인 제2 특장차 전문단지와 또 지평선 제2 산업단지가 이번에 기후발전 특구로 지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많은 수도권 기업의 지방 이전과 또 대규모 투자 유치를 통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큰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네. 또 얼마 전에 김제 시민 일자리 종합지원센터가 7월에 개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김제 일자리 관련 그런 컨트롤 타워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는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그런 공약 아래 김제시 고용률이 67%로 고용 증가율이 도내 1위, 네. 전년 대비 취업자 수도 6.1%가 상승했습니다. 또 상시 근로자 수도 3%가 증가해서 질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을 인정받아서 얼마 전 8월 8일 날 전북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평가에서 전국 243개 지자체 중에서 우리 김제시가 지역 일자리 정책 대상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일자리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김제시의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사실 이 김제시뿐 아니라 요즘 많은 중소지자체에서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김제시의 경우 그런데 출생률로는 정말 도내 1위를 달성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인구 정책 방향도 좀 이야기를 자세히 나눠보고 싶은데 어떠실까요?
예, 국가적인 저출생 고령화라는 지방 소멸의 위기 속에서도 합계 출산율이 전국 평균치 0.72명보다 2배인 저희 김제시가 1.37명을 기록해서 네. 본해 1위 전국 4위라는 놀라운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네. 전입 장려금과 결혼 축하금, 또 출산 장려금, 다자녀 양육비 지원 등 8개 분야 115개의 김제 맞춤형 생애 주기별 인구 정책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에는 대통령 직속 지방화 시대위원회로부터 이 기후발전 특구 지정에 의해서 또 우리 시가 교육발전 특구 시범지역으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국토부 지역 활력타운 조성 공모에 선정된 412억 원의 힐스타운 시암을 명품 주거단지로 내실 있게 조성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또 현재 금구와 백두산 지역에 건설 중인 995세대의 민간 아파트도 차질 없이 공사가 추진될수록 이렇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 다양한 분들과 만나서 또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면 사실 요즘 많은 분들께서 정부 예산 참 부족하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국가 예산 확보가 어려워졌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텐데 사실 우리 김제시의 경우에는 2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확보라는 성과를 또 얻으셨어요. 그래서 그 비결도 궁금하고요. 김제시의 이 대응 전략 그리고 중점 사업들 과연 어떤 게 있을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으로 우리 김제시에서 김제시뿐만이 아니고 모든 지자체가 예년에 비해서 국가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 난항이 예상이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이 타당성 있는 신규 사업을 발굴해서 정치권과 연계해서 기획재정부라든가 국회 또 수시로 이렇게 방문해서 국가 예산에 총력 대응할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특히 또 2025년도에는 우리가 24개의 신규 사업을 발굴해 있습니다. 네. 또 45개의 계속 사업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3년 연속 국가 예산 1조 원 신화를 이루어 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 항상 발로 뛰는 또 중앙부처가 세종에 내려와 있어서 정말 네. 많이 편안해졌다는 말씀. 지금부터는 열심히 국회 단계에 기재부와 국회를 방문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요, 지역상권 활성화 정책도 좀 짚어볼까요? 현재 김제에서는 맛보자고 컴페티션이라는 것이 진행되고 있어서 굉장히 화제더라고요. 과연 어떤 건지 좀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지역 축제에서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그 부실한 먹거리 또 바가지 요금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지평선 축제에서 선보일 대표 맛집을 좀 선정해 보자. 네. 그래서 김제만의 특색 있는 먹거리를 이렇게 선보일 계획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지역업소 천국 68개를 대상으로 676개의 네. 시민 추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외부 전문가들을 암행 평가를 이렇게 실시해서 맛과 가격 또 위생과 친절도 등을 종합 평가해서 최종 9개를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네. 지난달 지평선 새마루에서 대표 맛집 품평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이제 지평선 축제 기간 중에 우리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도록 전문가 코칭을 통해서 지역의 대표 맛집으로 특별함을 더할 그럴 계획입니다. 네, 좋은 가격에 또 좋은 음식들을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고 하니까 더욱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맛보자고 컴페티션과 조금 이어서 얘기를 해보자면 우리 지평선 축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김제하면 지평선 축제가 빠질 수가 없는데 우리 대표 가을 축제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국내 유일의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런 축제이기도 한데요. 올해 26회째를 맞이하고 있죠. 올해 날짜는 지금 언제로 확정이 되었는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지 전반적인 소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김제 벽골제를 중심으로 개최되는 이번 지평선 축제가 올해는
지평선의 꿈, 세계를 날다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색다른 볼거리와 체험, 또 다양한 먹거리와 즐길거리로 지금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입니다. 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선보이는 대지아트 짚라인 체험이라든가 또 지평선 나이스쇼, 지평선 볏짚랜드, 또 반려인구 트렌드를 반영한 지평선 패존 이런 등은 한층 더 축제의 재미를 더할 것으로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나운서님도 꼭 가을에 우리 지평선 축제에 오셔서 축제의 즐거움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꼭 오십시오. 10월 2일부터 6일까지 예, 5일간입니다. 5일간 개최된다고 하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우리 김제에 방문하셔서 김제의 매력을 또 김제 지평선 축제를 또 함께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우리 시장님과 함께한 시간들 벌써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민선 8기도 약 2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의 시정 운영 계획 어떻게 그리고 계신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북권 4대 도시를 응구하는 김제 실현을 위해서 우리 시의 강점은 특장차 산업이라 종자 산업으로 또 유명한 농생명 산업 등의 강점을 발전시켜서 한 차원 더 높은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는 한편 또 과거로부터 해결되지 못한 스파랜드라든가 실버타운 임대 아파트라든가 158헥타의 공항부지라든가 황산의 군사지역의 해제 문제라든가 풀지 못한 난제 사업은 과감하게 접근을 하고 또 부족한 국가 예산은 직접 한 번이라도 더 발로 뛰어서 확보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 더욱 깊어져가는 경기 침체로 정말로 국가 예산 확보와 주요 산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게 현실입니다. 또 위기는 곧 새로운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김제시 미래 비전의 실현을 위해서 우리 김제 시민과 또 김제시청 공직자 모두와 함께 시정 전반에 대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고 김제시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네, 해묵은 수건 사업들도 앞으로 좀 해결해 나가시겠다. 그리고 또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들 추진해 나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김제 시민 여러분들도 굉장히 또 앞으로의 인연도 잘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 토크 전북 끝으로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시청자분들과 김제 시민 여러분들께도 마지막 한 말씀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김제 시민 여러분, LG 헬로비전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소신껏 시정을 펼칠 수 있었던 것은 시민 여러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지금까지 성과와 변화에 안주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각오와 열정으로 오늘도 한 발 더 뛰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청소년들이, 청년들이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김제를 만들어 인구 소멸 위기 도시가 아닌 미래를 꿈꾸는 희망의 도시로 만들겠습니다. 시민 여러분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참여를 거듭 부탁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성주 김제 시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시장님 앞으로도 또 이렇게 지역 발전을 위해서 차곡차곡 애써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이러한 노력들이 모여서 시민들의 삶도 함께 계속해서 변화할 수 있길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슈 토크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